안녕하세요. 제로모터스 심사장입니다. 규남아, 네, 형님. 오늘 재미있는 차량 있다며. 어떤 차량이야? 국산 차량 금액이 거의 비슷한 X7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년식에 68,000km 탔고요. 신차가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20년식이면 엄청 구형도 아니잖아. 그쵸. 지금 현행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랑은 라이트, 범퍼, 외관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길래 국산 차랑 가격이 똑같다는 거야? 혹시 요 바로 옆에 GV80 보이세요? 보여. 지금 이 차량 둘 다 한 7천만 원 전후거든요. 현재 중고차 시세가. 얘네는 몇 년식인데? 둘 다 24년형이에요. 둘 다 키로수는 3만 킬로 이내인 차량이고요. 돌아와서 이 차도 이 두 차들과 마찬가지로 판매 금액은 현재 7,100만 원이에요. BMW라서 감가가 아무리 심하다 그러더라도 벌써 그럼 거의 50% 가까이 감가를 맞아버린 거야? 그렇진 않고요.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사실 이 차량이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손 차량인데요. 전손 차면은 다 박살난 차 아니야?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전손 차량이라는 게 꼭 폐차 직전의 차량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손해보험 처리라고 해서 이 차량에 대한 가치보다 차량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왔을 때 보험 처리하는 게 이제 전손 처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리가 되고 다시 시장에 나오는 걸 전손차라고 저희들이 보통 말하고요. 그럼 거의 수리비만 1억이 넘게 나온 거 아니야? 맞아요. 보험 이력이 1억 1천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1억 1천만 원이면은 그냥 반파된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워낙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국산차보다는 전손 처리로 될 확률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사고 났었길래 수리비가 많이 나온 거야? 제가 머리에 기억할 수 없을 정도 부위가 좀 여러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능지를 띄워드리고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관이 거의 한 바퀴, 제가 봐도 좀 교환 부위나 판금 부위가 많기는 해요. 본네트, 펜다, 운전석 앞도어, 운전석 뒤엔다, 판금, 트렁크 교환, 조수석, 펜다, 판금, 도어 판금,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이렇게 총 8군데 판금 및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외판만 교환되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많은 부분 교환됐네? 네, 맞아요. 그냥 중간에 끼어서 동서남북 측면으로 다 사고가 났던 건데 그럼 프레임 사고는 없는 거야? 골격에는 판금이랑 교환은 없어요. 그러면 외판만 교환됐는데도 전손 처리가 난 거야? 네, 맞아요. 그 부위가 워낙 많아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전손 처리하면 되게 찝찝하잖아. 나도 전손차 산다고 하면 너무 찝찝할 것 같거든. 답변 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차파리가 이거 차 팔려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까봐 걱정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레임이 아닌 외판 위주의 전손 차량은 비교적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가 사고차를 피하는 이유가 차에 데미지가 얼마나 왔냐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제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펜다 정도에서 끝났다는 거는 그나마 차에 대한 손상, 데미지가 적었으니까 저렴하면 그래도 리스크를 안고 탈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전손 아닌 차량보다는 얼마나 저렴한 거야? 동급 연식의 키로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9천에서 1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7,10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2천에서 3천 정도 저렴한 거네? 네, 맞아요. 7천만 원이면 아까 너가 말했던 GV80이랑 가격도 겹치는 거잖아. 너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전손 BMW X7과 멀쩡한 GV80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고 이력 없고 AS 남아있고 걱정할 거 없이 타시고 싶으시면 이제 GV80으로 가시는 거고, 조금 더 보여지는 외관이나 주행 성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신다고 하면은 이 차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손 차량인데 타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전손 차량은 중고차 보증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감당하실 수 있다 하면은 타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쳐다도 보시지 마셔야 됩니다. 전손 X7 차량이 잘 굴러가는지 주행에 이상은 없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동은 단번에 잘 걸리고요. 사실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옵션 차량으로 나와서 옵션이 부족한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형님 지금 잠깐 타보셨는데 이게 40 디젤이거든요. 조용한 편이죠? 진동이 좀. 확실히 20D에 비하면은 엄청 조용하게 하네. 차가 그래도 잘 나가네. 잘 나가고 일부러 좀 거칠게 운전하고 있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막 끝나고 온 게 아니라 전손은 애진지게 이제 2021년도에 났고 그 이후에 한 4년가량을 문제없이 지금까지 운행해오던 차량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전차주분께서 신차를 구매하시면서 이 차량을 판매하신 거고요. 이제 저도 궁금해서 몇 차례 타봤었는데 문제점,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못 찾았어요. 사실 이 차량이 사고 차량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들이 타면은 아마 무사고차라고 말해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전손 차량, 사고 차량을 걱정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핸들 쏠림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핸들 놓고 쏠림 현상 특별히 없습니다. 도로 자체가 직진이 아니라서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핸들 쏠림이나 이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차의 하부에서 올라오는 잡소음, 삐그덕대는 소리라던가 찌그덕대는 소리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키로수가 그렇게 또 연식에 비하면 많지도 않아서인지 내구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인지 잡소리도 일체에 나지 않습니다. 형님도 옆에 잠깐 타보셔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되게 조용하고 괜찮긴 한 것 같아. 전손차라고 말 안 하면 나도 전혀 몰랐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로 딜러라서 차팔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전손차를 그냥 막 사도 되는 거야? 무조건 괜찮다는 건 아니고 전손차마다 차량의 컨디션은 천차만별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엔진룸 프레임 건드리고 주요 뼈대 골격 같은 거를 건드린 차량들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비교적 사고 부위가 경미한 축에 속하는 것들은 나쁘진 않다. 대신에 그래도 무조건 꼼꼼히 살펴보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전손이 난 직후에 바로 시장에 나왔는지 수리가 되고 한참 동안 운행이 됐는지 카이스토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손 처리로 수리가 막 끝난 차량이 시장에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차량이 멀쩡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전손이 난 이후에도 다른 차주분께서 오랫동안 운행한 차량은 비교적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안심할 수 있어? 아무래도 전 차주분께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계속 타시지 않았을까요? 꽤 오랫동안 타봤는데 잘 가고 잘 서고 소리 나지 않고 직진성에서도 문제가 없고 차에 대한 기본기 현재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전손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만 조금 이해하고 안고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아마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손에 대한 리스크는 뭐가 있어? 구매하실 때 할부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할부사에서 대출의 한도액을 정말 적게 잡거나 아예 승인을 안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 차량을 나중에 재판매하실 때 딜러들조차도 전손 판매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7,000에 팔 수 있는 차량도 무사고 차량이면 6,700~800에도 매입을 하지만 전손 이력이 붙으면은 6,200~300에 매입하는 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사고 차량은 무사고 차들보다는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널널한 금액으로 견적을 드리고 있고요. 매판만 교환된 전손 차량과 프레임을 먹은 사고차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거 선택할 거야? 저라면은 외판이 교환된 전손 차량, 어쨌든 전손이라는 게 용도 이력 같은 차에 대한 기록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손 이력이냐 아니냐보다는 사고의 크기 정도를 더 중요하게 보기는 합니다. 저는 그럼 시장에서는 둘 중에 어떤 차가 더 싸? 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꺼리는 상황이어서 취향 탈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런 차 저런 차는 다 타봤는데 유일하게 안 타본 게 프레임 사고가 심한 차량들은 저도 사실 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예산이 빠듯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차도 보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프레임이 많이 교체된 차량들보다는 전손이더라도 외판 위주로 교환된 차량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이 X5나 X6였으면 고민도 하지 않고 제가 탔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X7은 제 나이대보다는 조금 더 중후한 이미지거든요.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 차들이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중고차 장사 7, 8년 2,000대 넘게 팔아보면서 겪은 건데 이런 차량들을 또 팔고 나서 크게 클레임 걸려오는 경우도 없었거든요. 그럼 전손차도 팔아본 적 있는 거야? 네, 있어요. 그리고 침수차도 팔아본 적 있어요. 그거 침수차는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숨기고 파는 거는 분명한 문제가 되지만 충분히 고지하고 차량 상태 설명드리고 판매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차량들마저도 판매하고 나서 전화 한 통 안 왔었어요. 저희한테. 문제가 안 됐던 거야? 네, 그 차들은 정말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없는 차량만 그럼 매입을 한 거야? 맞습니다. 감지 센서마저도 작동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차는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전손 차량들을 문제없이 잘 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다만 이런 차들이 나중에 재판매를 하실 때 일반적인 차량들보다 감가율이 더 크고 재판매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타신다면 나쁘지 않다 정도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손차를 결국은 추천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중고차 딜러가 전손차 사라고 하는 것만큼 욕먹기 쉬운 게 없거든요. 전손차들에 대한 뭐 사회적 인식이나 뭐 남들이 보는 게 워낙 좋지 않기도 해서 실제 전손 차량은 어떨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 놀러 오셔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운전도 가능하니까 보러 오셔도 됩니다. 시운전만 하고 안 사면 때리는 거 아니야? 제가 누구한테 맞으면 맞지 뭐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괜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시운전 하셨다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시고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편하게 놀러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사무실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전화번호 띄워드릴 테니까 연락하고 오시면 되고 정확한 주소지는 여기 댓글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운전 부담 없이 해도 돼? 네, 언제든지 연락만 하고 오시면요 편하게 시운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좌석을 보시면 제 키가 85거든요. 레그룸 공간도 충분하고 안 충분해 보여요? 아, 그래요? 보시면 뒤에 리클라이닝도 되고 헬카로는 최고. 그리고 전좌석 소프트 클로징 도어. 고급차답죠. 아 이거 이상해. 이건 오그라졌어요.